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설쌤입니다. 오늘 4월 12일 토익 데뷔 특강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꿀팁들 많이 알아가셔가지고 시험 잘 보고 오세요. 그럼 지난번에 파트 5가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학생들 RC 점수가 많이 잘 나왔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뭐 파트 5 크게 어렵지 않거나 아니면 지난번 난이도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오히려 이번에는 LC가 조금 더 파트 2에서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리고 파트 7도 좀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8분 시간 먼저 재고 문제 풀고 오세요. 자, 우리 1번 문제는 1초로 문제 푸실 수 있어야죠. 내가 어느 정도 토익을 공부했다라고 하시면은 뒤에 후 보자마자 우리 thos라는 부정대명사,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정대명사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annual scholar forum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거죠. 자, 여기 있는 thos는 뒤에 분사구 수식도 받을 수 있고요. 뭐 those planning to attend the annual scholar forum 이렇게 those planning 이렇게 분사구 ing 수식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those interested in attending the forum 이라고 해서 those interested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pp의 수식도 받을 수 있고 who라는 관계사 절 수식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구의 수식도 받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those with expertise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치사구의 수식도 잘 받는 게 부정대명사, 사람 명사를 가리키는 those라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뭐 사람들, those 말고 anyone도 쓸 수 있긴 하죠, 여러분. 근데 anyone이랑 those랑 두 개 차이점 뭐냐면 those는 복수 명사 취급하고요. anyone은 단수 명사 취급을 하므로 anyone 뒤에 who 뒤에 단수 동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번에 시험에도 출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those랑 anyone 두 개 배틀 붙이는 문제 동사 수를 보고 정답 하나로 골라오시면 됩니다. 자, 102번 문제는 관형명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 형용사인 timely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고 얘가 시기적절한 이란 뜻이죠. 시기적절한. In a timely manner, in a timely way, in a timely fashion, 다 시기적절하게 라는 뜻이고 자, in a blah blah manner 뭐 이 자리에 way나 fashion 들어가도 돼요. 자, 여기 중간 형용사 자리에는 얼마든지 다른 형용사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in a confident way. 그럼 자신감 있게 연설을 했다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in an effective manner. 효과적으로 라는 뜻이고요. 중간에 형용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 timely라는 요 단어가 형용사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ly 꼴이 형용사 또 누구 있어요? orderly, 질서 정연한 그 다음에 costly 자, 요 단어 별표 이거 형용사예요. 비싼, expensive 그리고 lively, 활기찬 요것도 형용사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ikely 요것도 뭐뭐 할 것 같은 요 likely라는 형용사는 언제 많이 쓰냐면 be likely to 부정사라고 해서 관용어구로 많이 쓰거나 be likely to 부정사 뭐뭐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많이 쓰죠. likely candidates 될 것 같은 후보자라고 해서 유망한 후보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 문제는 여러분 여기 일단 형용사 자리인 거 먼저 잡아야 되고 앞에 관사 있고 뒤에 명사 있잖아요. 부사인 B번 빼줄 거고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져 있다는 거는 최상급을 찾아서 골라달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라는 거죠. Place an order 주문하다 라는 뜻이고요. Place an order 주문하다
그 다음에 주문을 이행하다. 회사가 이제 결제 처리도 하고 배송 처리도 하고 회사가 주문을 이행하다라고 할 때는 fill an order를 쓰죠. 주문 처리하다. 여기는 주문하는 거는 고객이 주문을 하는 거고 주문 처리하는 거는 회사가 처리하는 거고 자, 이 자리에 process an order 들어가도 되고 fulfill an order 이라고 들어가도 됩니다. 선생님 근데 주문하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order이라는 동사를 쓰면 되지 왜 place an order이라는 표현이 또 있는 거예요?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주문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제품을 말고 그냥 주문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place an order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order이라는 동사는 언제 쓰는 거냐? 어떤 것을 주문을 하는지 뒤에 목적어가 나와져 있을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order이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동사들도 있죠. visit이라는 이 단어도 방문하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는 visit이란 동사는 여러분 어디에 방문을 하는지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붙여야 되는 타동사예요. 근데 나는 그냥 어디에 방문하는 건지 안 말하고 싶고 그냥 방문하는 행위 자체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때는 pay a visit이라는 이 구동사를 씁니다. 방문하다. I would like to pay a visit. 나 방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방문하는 장소 자체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런 뭐 장소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나는 거기 방문하고 싶어요 라고 쓰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뒤에 굳이 목적어 안 붙이고 싶은 거지. 그때 이제 I like to pay a visit 이라고 쓰는 거. pay a visit 요것도 방문하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여러분 그 영어는 좀 표현이 다양해서 여러분 나중에 장문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느 때는 order이라는 동사를 쓰고 어느 때는 place an order이라는 동사를 쓰고 어느 때는 visit 또는 어느 때는 pay a visit 이라는 동사를 쓰고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게 글을 쓸 때 재밌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표현이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거. 이 다양한 표현들 여러분들 다 알아두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decide라는 이 동사도 어떤 걸 하는 건지 결정을 한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decide to 부정사라고 쓰면 되는데 나 그냥 결정했어요. I made a decision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결정이면은 굳이 내가 I decided to 부정사라고 쓰면서 문장을 길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나 그냥 결정했어요. I made a decision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얼마나 문장이 짧고 깔끔해요. 그래서 결정하다도 decide랑 동사도 있고 make a decision이라는 동사, 구동사로도 쓰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너무 좀 산으로 갔는데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는 것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라는 거죠. 자, 104번 문제가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여러분 동사 어휘 문제 푸실 때 그냥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자리가 자동사 자리인지 타동사 자리인지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때 뭐 학생들을 handle이랑 work라는 동사 그 배틀 붙이는 문제 헷갈렸다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보기에 핸들이라는 동사가 있지만 핸들은 여러분 얘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handle the complaints. 고객들의 불평사항들을 다룬다.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work라는 동사가 자동사였어서 지난번 시험에서도 work with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뒤에 전치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면 handle이랑 deal이라는 동사가 사실 의미가 같아요. 둘 다 다루다라는 뜻이지만 B번에 deal이라는 동사가 뒤에 전치사 with를 붙이는 자동사로 다루다. handle, 그 다음에 address. 이런 동사들은 타동사인 거죠. 타동사로 어떤 문제들을 다룬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B번이 들어가주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5번 문제는 빈칸 앞에 있는 to가 어떤 to인지 여러분들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영어에는 여러분 to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가 to 부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치사 to라고 해서 여기 이제 명사가 들어가도 되지만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붙일 때는 일반 명사가 뒤에 목적어를 붙이는 게 아니고 동명사 ing를 넣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랑 동명사 둘 다 사실 뒤에 목적어를 끌기 때문에 이 문제 나오면은 뒤에 목적어 유무로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to가 어떤 to인지 암기가 돼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앞에 contribute라는 기여하다, 기여, 전념, 헌신 뒤에는 전치사 to거든요. 전치사.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to 부정사
그러니까 A번을 넣으시면 안 되고 C번이 들어가서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에 기여한다 쪽으로 들어가 주는 게 맞는 거죠. 자, 전념 헌신 뒤에는 전치사 투죠, 여러분. be dedicated, devoted, committed. 뒤에 전치사 투.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동명사 ing를 넣거나 아니면 뭐 일반 명사를 집어 넣어 주시면 되고 절대 넣으시면 안 되는 게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newly pp 구문이 있습니다. 새롭게 임명이 된 이라고 해서 뒤에 pp 잘 붙이는 부사 newly 하나 있고 그리고 recently pp 최근에 임명이 된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자, 10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자리 형용사 뒤에 있는 mortgage 요 단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mortgage는 주택, 담보, 대출이라는 명사거든요. 자, A번의 original이 형용사로 원래의, 그리고 요 단어 독창적인 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요 단어 명사로 원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원본. 자, B번의 universal, 얘가 형용사로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란 뜻이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쓰는 보편적인 language라고 할 때 universal language. internal, 사내의 라는 뜻이죠. 사내의 또는 내부의. 사내 메모, internal memo. casual, 일반적인. 자, 이 문장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앞에 있는 interest rate가 이자율이잖아요. 근데 그 이자율이 여러분 얼마만큼 오를 거냐면은 대략 5%만큼 오를 거래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앞에 이제 이자율이 5% 오른 것만 봐도 자, 여기 있는 alone이라는 부사가 뭐뭐만으로 라는 뜻이거든요. 뭐뭐만으로. 요거 부사로 뭐뭐만으로 라는 뜻이에요. that alone이라고 쓰면은 앞에 이자율 자체가 5% 정도 오를 것만 봐도 이것은 한 달에 이제 $120 정도 추가가 될 거라는 거지. 어디에다가 40만 달러에 해당하는 원래 주택담보 대출한 그 돈 내는 데다가 한 달에 $120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A번 원래 주택담보대출 지불이라고 하는 A번을 골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alone이라는 부사 요거 이용 잘 해보셔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시문을 하나 좀 적어 볼게요. credit cards, receipts, alone. Don't provide documentation. 자,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는 서류 입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너네 신용카드 영수증만 있으면 안 되고 조금 더 디테일드한 리시트를 가지고 와야 돼. 아이템화이즈드 된 리시트를 가지고 와야 돼 라는 뜻인 거지. 여기는 alone이 물론 형용사로 썼을 때는 혼자서 또는 뭐 홀로이라는 뜻이 있지만 얘가 부사로 썼을 때 뭐뭐만으로는 이란 뜻이 있어요. 뭐뭐만으로는. 그러니까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는 요거 혼자서는 서류 입증이 안 된다는 뜻으로 쓸 수 있는 부사라서 요 부사 의미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7번 문제 볼 건데 여러분 107번 문제는 뒤에 대절 붙어져 있는 거 보고 우리 stipulate라는 동사 먼저 넣어보세요. 자, 여기 있는 동사는 조항에 명시하다 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 조항이나 계약서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 뒤에 이제 어떤 내용을 이라고 해서 대절이 나와져 있을 겁니다. 요 단어 뭐 state라는 동사랑 같은 의미로 외워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indicates 그리고 specify 그 다음에 show 5가지 동사 뒤에 여러분 대절 많이 붙죠. 그 다음에 뭐 암시한다, imply that 요것도 많이 붙죠.
뒤에 대절을 목적어 자리로 끄는 동사들 몇 개 적어 두시고요. 자, A번이 deteriorate. 요건 악화되다 라는 자동사예요. control, 통제하고 조절하다. 그 다음에 D번에 overlook, 간과하다. 또는 파트 1에서는 내려다보다 라는 뜻이죠. 자, 이 문장 보시면 notify, A of B 구문 나와져 있어요. 집주인한테 어떤 것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냐면 여기는 of 전치사 about으로 해석을 해야죠. 자, 전치사 about으로 해석을 해야죠. 어떠한 작은 손해든지 아니면 큰 구조적인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는 거지. 누가? 테넌트, 세입자가. 자, 8번 문제는 여기 일단 동사 자리인 거 잡고 앞에 주어가 creating new methods to increase productivity 전체적인 동명사구가 되니까 우리 동명사는 단수 취급하는 거 동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명사절 다 단수 동사 넣는 겁니다. 넘어가서 9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앞에까지 지금 문장이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제기대명사인 himself 넣어주시면 되고요. 제기대명사 부사 자리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대명사고 해석은 직접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여러분 ABCD 보시면 still이랑 yet이 있으면 두 개 배틀 붙이는 문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개 배틀 붙이는 문제에서는 아마 문장에 부정어가 있을 거예요. still 같은 경우에는 부정어 앞에 있을 거고요. still not. yet 같은 경우는 부정어 뒤에 있을 겁니다. not yet. 그래서 여기서는 not yet으로 B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supplementary, 보충의 라는 뜻이죠. 보충의. 보충 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11번 문제. 일단 여기 빈칸 자리 동사 자리인 거 잡고 수위치부터 먼저 보시면 수 탈락시킬 보기가 없고요. 자, 테를 보실 때 여러분 inform이라는 동사 특징. 얘는 누구누구에게 알리다 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니까 능동형이면은 뒤에 이제 누구한테 알리는지 대표적으로 사람 명사, 즉 대상 명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 알리는지 그 뒤에 대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빈칸 바로 뒤에 보시면 대절이 보이죠? 그럼 여기 동사 자리 누구가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A, B, D 능동형 다 빼고 C번이 수동형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아예 외워도 돼요. Be informed that 대절 이하라고 알림을 듣는다. 대절 이하라고 공지를 듣는다. 공지를 들었다 라는 뜻이고요. 뭐 be notified, be reminded, be advised, be told 이렇게 그냥 통째로 외워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12번은 여러분 빈칸 뒤에 보시면 투부정사가 보이죠? 이것도 작년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whether 투부정사. 자, ABCD 다 접속사라서 이 문제 해석을 해야 되나 싶지만 접속사 뒤에 원래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빈칸 뒤에 보시면 문장이 아니고 투부정사가 붙어져 있는 거죠. 자, whether이라는 접속사랑 그리고 의문사 요 접속사들 뒤에 문장도 붙을 수 있지만 문장 대신에 투부정사도 붙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빈칸 뒤에 투부정사 붙어 있는 거 보고 whether 투부정사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while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분사구 ing나 pp 붙여져 있어야 되고 where is는 축약하는 그 모양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where is는 뒤에 반드시 문장만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that 마찬가지죠. 얘도 관계대명사 형접으로 쓰일 때는 뒤에 불완전한 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명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들어간다. 자, 13번 문제 보시면 일단 A번의 produce는 명사로 농산물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output이 생산 량이란 뜻도 있고
그리고 결과물이란 뜻이 있는데요. 그럼 요 단어가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뭐 공장에서의 그런 생산량이라고 할 때 factory's output이라고 쓰는 거고, 또는 뭐 컴퓨터나 뭐 프린터기에서 나오는 그 생산 산출물, 그 결과물 자체를 우리가 output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번에 그 yield란 요 명사는 얘도 이제 산출량, 생산량이란 뜻인데, 얘는 여러분 언제 쓰는 거냐면 그 농업 업계에서 곡물의 산출량이라고 했을 때 crop yield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언제 쓸 수 있냐면 수익을 여러분 창출해낸다라고 할 때도 수익 창출량이라고 할 때도 yield라는 요 명사를 써요. 그리고 요 단어는 사실 동사로도 쓸 수 있잖아요. 생산하다. 얘를 동사로 조금 더 이해를 해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 곡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yield crops라고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해서 뭐 yield results, 수익을 창출해낸다 라고 해가지고 yield profits. 그럼 여기 profit 자리에 returns라는 명사도 들어갈 수 있어. return도 명사로 수익이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농업이나 아니면 투자, 뭐 금융 쪽에서의 어떤 결과나 뭐 수익이나 뭐 곡물을 산출해낸다, 생산해낸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yield이고요. 위에 있는 output은 조금 더 직관적인 그냥 생산량, 생산품, 결과물이라는 그 자체를 나타낼 때 output이라는 명사를 써요. 자, D번의 creation이 창조물이란 뜻인데, 이 가게에서의 창조물이라고 할 때 이 가게에서 파는 물품, 그 가게가 만든 제품이라고 해석해 주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누가 들어가 주는 게 맞냐면은 앞에 여러분 주어가 color laser printer이잖아요. 프린터는 제공을 하는데 color printing을 제공을 한대요. 어떤 프린팅이냐면은 그러니까 너의 출력물이라고 하는 거지. 너의 출력물에 혁신을 일으킬 만한 그런 프린팅을 제공을 한다라고 해서 output이라는 명사가 들어가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출력물이냐? 훌륭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출력물이라고 해서 B번 명사가 들어가 주는 게 맞다는 거죠. 자, 114번은 여기 형용사가 뒤에 있는 reservation 수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확정이 되어져 있는 예약을 가진 사람에게조차도 심지어 좌석이 이용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D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5번은 여러분 by the time 시제 짝꿍을 외워두셔야죠. by the time 현재 시제가 보인다? 그럼 주절에는 미래 완료 시제가 들어가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by the time 절에 과거 시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주절에는 과거 완료 시제가 들어가주는 게 맞고, 이거는 여러분 시제 짝꿍을 외워두셔야지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자, 16번은 ABCD 여러분 보세요. 수량 형용사들이 깔려져 있으니 뒤에 있는 명사 수를 보고 every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every 플러스 단수, a few 플러스 복수. 자, all 같은 경우는 뒤에 복수도 붙을 수 있고 불가산 명사도 붙을 수 있고, 자, whole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단수 명사를 붙이긴 하지만 얘는 앞에 여러분 관사나 아니면 소유격 형용사가 있어야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D번 같은 경우는 앞에 관사 또는 소유격 형용사가 없어서 못 쓰므로 A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예외 없이라고 해서 without any exception, 요거 또 콜로케이션으로 하나 알고 가시고요. 자, 117번 저희 아까 봤던 동사인데요. 우리 notify라는 요 동사가 뒤에 누구누구에게 알리다 라는 뜻으로 아까 우리 봤었던 inform이라는 동사랑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얘 뒤에 이제 사람 목적어 끌고 그 뒤에 대절이라는 내용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A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모든 직원들에게 대절 이하라고 알렸다는 거지. 자, B번이 정답이 안 되는 거는 announce 뒤에는 바로 뒤에 대절이 붙어져 있어야 쓸 수 있어요.
announce that the company will change the current dress code soon. 이렇게 바로 뒤에 대절이 붙어져 있어야 쓸 수 있고, 만약에 누구한테 알리는지 나타내주고 싶다. 그럼 announce 바로 뒤에 아마 전치사 to가 붙어서 이렇게 쓸 거예요. announce to all the employees. 그 다음에 그 뒤에 대절 이렇게 붙어져 있을 겁니다. C번 마찬가지고 B번이랑 C번이랑 같은 성질을 가진 동사거든요. 그 다음에 D번이 account for 어떤 것을 설명하다. 요거는 자동사니까 알아두시고요. C번이랑 D번이랑 또 의미가 같죠, 여러분? 근데 C번은 타동사, D번은 자동사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118번 문제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지금 필요 없는 거품구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자, D번 분사구로 들어갈 거면 PP 뒤에 목적어 없어야지 쓸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들어갈 수 있으나 나머지 중에서 투부정사가 있으면 투부정사 먼저 우선적으로 꼭 넣어 보셔야 돼요. 자,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해석하기는 너무너무 깔끔하고 한국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워요. 자,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죠. 자, 괄호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라고 적어 보셔야 돼요. 얘를 꼭 적어야 돼. 얘를 안 적으면 우리 한국 학생들은 자꾸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를 자기 마음대로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거야.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지 한번 넣어 보세요. redundant는 불필요한, 그리고 얘 정리해고된 이란 뜻도 있죠. redundant employee, 정리해고된 직원들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불필요한 용품들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재고가 있는 양을 확인을 해야 돼요 라고 A번 골라주시면 너무너무 자연스럽죠. 자, 119번. 여러분 여기 있는 그 형용사는 뒤에 있는 increase라는 증가라는 명사를 수식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가 감소는 가산 명사로 씁니다. 보통 이제 가산 명사로 써요. 어떤 증가가 맞을까? 우리 D번에 substantial, 상당한 넣어주시면 되겠죠. A번의 considerate는 사려 깊은, respectful, important, 중요한, agreeable, 기분 좋은, 기분 좋은 날씨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또는 동의하는, he is agreeable to my proposal. 뒤에 전치사 to도 많이 붙이긴 하거든요. 요 단어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0번 문제는 빈칸 뒤에 보시면 March 10th라고 날짜가 붙어져 있으니까 에도닌 3개 구분하실 수 있어야죠. in 뒤에 월, 계절, 연도, at 뒤에 정확한 시각, on 뒤에 날짜, 요일. 그래서 여기서는 D번이 들어가주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애프터랑 여러분 finally 이거 완전 짝꿍이죠. 뭐뭐한 후에 드디어 팔기 시작했구나. finally 자리에 eventually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ultimately 들어가도 되고요. 자, 21번 보시면 앞에 no라는 표현 보고 except 먼저 넣어보시면 되는데, 이 업계에서 전문가를 빼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범위를 나타내주는 all이나 any 또는 every, 모든, 전체의, whole, entire, no one except Mr. Kim, Mr. Kim 말고 누구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형용사들이 보이면 except이라는 전치사 먼저 한번 넣어보세요. 자, B번 골라주시면 되고, A번은 뭐뭐 때문에, 뭐뭐 옆에, 그 다음에 D번은 뭐뭐 후에. 자, 122번. 이 자리 명사 자리인 거 잡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앞에 투부정사에 지금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라 명사 자리예요. 이 자리 C번에 기계 같은 이거 넣어주시면 안 되고, 그
그 다음에 D번의 피피꼬리도 명사가 아니죠? 나머지 두 개는 해석이 비슷하지만 A번의 머신이 가산명사라서 얘는 앞에 관사가 있어야 쓸 수 있고 B번이 들어가가지고 기계류라는 불가산 명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3번은 빈칸 뒤에 before 보자마자 우리 직전에 만들어 주셔야죠. right before, just before, immediately, promptly, shortly, soon 이런 부사들 뒤에 after 붙이면 직후에, 뒤에 before 붙이면 직전에, 이거는 바로 이제 골라주시면 되고 124번 한번 봅시다. 일단 여러분 A번의 redemption이라는 요 명사가 교환, 만회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요 redeem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얘가 여러분 교환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상품이나 현금으로 교환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redeem your coupon 이라고 쓰는 거예요. 너의 쿠폰을 교환을 하라 이럴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너의 잘못을 뉘우치고 만회한다라고 할 때도 redeem이라는 이 동사를 쓸 수 있긴 있어요. 자, B번의 warranty가 보증서라는 뜻이고 밑에 있는 가격 아시고 payment가 지불이란 뜻이잖아요. 자, 요거는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bying라고 해서 어떤 수단이 나와져 있어요. 자, making, 고객들로 하여금 만드는 건데요. 여기 있는 make, 오형식 사역 동사를 쓰고 있죠. 고객들로 하여금 gift certificate가 바로 상품권이죠. 상품권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함으로써요? receive gift certificates랑 그 다음에 exchange them for merchandise, 이렇게 두 개 지금 동사 목적어 구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등위 접속사 and가 되겠습니다. 상품권을 받도록 하고 상품으로 그것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게 어떤 수단인 거예요? 상품권 교환인 거죠. 그래서 A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gift card redemption은 상품권 교환이니까 상품권 교환하겠다는 건 무슨 내용인 거예요? 상품권을 교환을 해가지고 기프트 카드를 교환을 해가지고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gift card redemption이 상품권 이용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상품권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지. 그것은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가게의 매출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gift card redemption 이거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상품권 이용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125번은 여러분 앞에 일단 동사 있고 뒤에도 동사 있고 여기 접속사 자리이고요. A, B, C, D 다 접속사인데 D번에 in order that을 뭐뭐 하기 위해서, 얘 문두에 잘 안 쓰기는 하거든요. 문두에 잘 안 써서 나머지 세 개 중에서 한 번 먼저 넣어보세요. 자, 우리의 혁신적인 광고들은 다른 회사들에 의해서 well reviewed, 높은 평가를 받아는 동시에 그것들은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B번이 들어가 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6번을 보시면 그럼 여기 지금 전치사 자리인데요. 사실은 다 전치사가 가능하고 B번이랑 D번이 언제 어떤 시점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뒤에 시점 명사 끄는 전치사이고요. following도 뭐뭐 후에라고 해가지고 어떤 시점이나 또 2년 후에 이런 식으로 뒤에 시간 명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A번이 어떤 것을 포함하여, 요거 전치사죠. 그래서 유급 휴일을 포함한 추가적인 휴가들을 얻는데 자격을 갖는다라고 해서 A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27번 한번 볼 건데요. 여기 있는 부사는 뒤에 있는 suspend, 중단된다라고 하는 동사 수식하는 거랑 일시적으로가 들어가 주는 게 맞고요. noticeably, 눈에 띄게,
concurrently, 동시에 라는 뜻이죠. 동시에 뭐 진행이 된다. 그 두 개의 이벤트는 run concurrently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부사이고요. relatively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 여러분 형용사 또는 부사 원급 붙어져 있어야죠. 자, 128번 보시면 뒤에 여러분 ing가 붙어져 있는,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 뒤에 다 ing 잘 붙죠. 이거는 세 개 중에서 하나 해석해가지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valuable이 명사로 귀중품이죠. 자,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가 들어가주는 게 맞죠. 그래서 A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129번. 이 자리에 들어가는 부사는 뒤에 있는 agree 수식을 해야 되므로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만장일치로가 정답이 될 거면 앞에 주어가 여러 명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여러 명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A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번에 sharply가 급격하게. 그 다음에 뚜렷하게. 뭐 그런 뜻이 있어서 급격하게라고 쓸 때는 뭐 sharply increase, 그 다음에 sharply decrease, 급격하게 오르고 떨어진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sharply 최근에 나왔던 divided, 극명하게 뭐 그 의견이 나뉜다 라고 할 때 sharply divided. 그 다음에 sharply 강하게, 뭐 심하게 라는 뜻도 있어서 sharply criticized, 강하게 비판을 받은 뭐 요럴 때도 쓸 수 있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번에 consciously가 의식적으로 라는 뜻인데, 여기는 conscious가 알고 있는, 의식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행동을 한다 뭐 요럴 때 쓸 수 있는 부사이고요. 그 다음에 slowly가 느리게 라는 뜻이죠. 자, 130번 A번의 inwardly가 겉보기에가 아니고 속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he seemed calm, 좀 평안해 보이고 침착해 보였는데 inwardly he was very nervous. 안으로는 진짜 완전 그냥 긴장한 상태였다는 거죠. inwardly, outwardly. 얘가 이제 바깥으로, 겉보기에 라는 부사이고요. punctually가 정시에, highly가 매우, 요 highly regarded, 높게 평가가 된, highly recommend, 매우 추천한다. 그 다음에 highly speak of something, 높은 평가를 한다 뭐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사이고요. 그 다음 extremely, 극도로 라는 뜻이죠. 그래서 5시 딱 정시에 모이라고 공지를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 B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데뷔 특강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